거래소가 민간화가 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상장이 돼 있다면 거래소는 자기의 이익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주식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만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주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희 이제 9월 장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 지금 장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할 때가 됐다. 올해부터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 노력들이 시작이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한 3,500이 저점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그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멘트를 좀 뭐 이것저것에서 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3,200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네네네. 저보고 뭐 야 3,500 간다며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그 굉장히 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뭐 적어도 2년 3년 뭐 좀 더 그렇게 보고 주가가 2,400이었을 때니까 그 정도 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3,500이 저점이라는 말은 뭐 3,500에서 4,000 뭐 그 정도 사이를 움직이는 시장이 뭐 1, 2년 뒤에는 올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저는 빨리 왔다고 봐요. 3,200까지 온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빠른 속도였고, 당연히 속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 속도 조정의 와중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200에서 지금 등락 반복하고 있는, 갇혀있는 박스피인 거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너무 빨랐었고, 예, 그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왜냐하면 이 자금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네. 움직여 왔었고, 본격적으로 자금은 저는 좀 더 서서히 급격하지 않게 센 힘으로 계속해서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오히려 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갈 때, 해외에 있을 때 걱정했어요. 아, 이거 우리 투자자, 국민 투자자분들이 좀 충분히 주식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좀 주가가 많이 오르면 더 효과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살 기회를 좀 주네, 시장이. 그래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교체 매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은 하고 있지만은 전혀 주식, 국내 주식, 저는 뭐 국장만 하는 건 아시죠? 네. 국장의 비중은 줄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미국 장을 여쭤보면 안 되는 걸까요? 보기는 보죠. 보기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비싸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꿈과 희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은 나라고,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가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인데, 계속 가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나 뭐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움직임을 보시면 그 워렌 버핏의 생각과 그와 동일한 뭐 제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비중을 좀,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였잖아요. 서서히. 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저자는 아니고, 제가 여기 일부 이제 집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집필을 한 부분이 어떤가 하면,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주총에서 얘기한 그 찰리 뭔가하고 얘기를 쭉 얘기한 책인데, 채권, 외환, 파생상품, 그리고 그 주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찰리 먼거와 함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첨언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 하면, 1번이 뭐냐 하면 미국 주식이 최고다예요. 채권과 외환과 다른 나라 주식을 얘기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는 주식이 최고다. 우리나라 주식이 최고다. 미국 주식이 비쌀 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 그리고 그 비중을 줄일 때는 그 다른 대체안을 찾기 때문에 그 대체안으로서 채권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주식을 하기도 하고, 외환을 하기도 하고, 파생 상품을 하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버핏의 생각은 주식이 최고고, 하지만 주식이 비쌀 때는 좀 다른 데로 옮겨갈 때도 있는데, 그 채권이나 외환은 주식보다 더 위험하고 확실한 수익을 주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워렌 버핏은 최근에 일본 쪽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보유 현금을 많이 늘리는 거, 보유 현금은 아무래도 채권 쪽으로 상당 부분 또 옮겨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내린 거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미국 주식들이지만은 지금은 좀 고평가 국면에 들어갔다. 구조가 계속 오래가고 있다. 근데 그 고평가 구조를 계속 오래가게 한 그 이유는 고환율 정책이었죠. 계속 금리를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게 했고, 자금의 상당 부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 그 자본 시장에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그리고 그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이제 고금리였잖아요. 이제 금리를 9월부터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정책에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럼 증시와 환율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제가 연준이라면 인하를 안 할 거지만은 그런 압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9월에 인하를 할 것 같더라고요. 9월이 아니라도 결국은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는 거는 달러가 좀 이제 약세로 돌아갈 거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 자금들이 이제 다른 나라 자금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말은 결국 미국의 돈들이 빠져나와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는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 달러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증시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빠져나가는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주가가 싼 상황이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지금 뭐 미국 주식 싸니까 사셔도 됩니다 하겠지만은, 고평가된 국면, 그거는 뭐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좀 조정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빠져나간 자금을 사실 좀 우리나라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실행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강하고 빠르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좀 안 좋게 보시는 거고, 비싸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 또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뭐 3,500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도 배당 시즌 그 정도 되면 충분히 3,500선을 접근해서 뭐 돌파 시도를 하는 뭐 그 정도 될 거다. 코스피 3,500에서 4,000을 전망하시는 그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죠. 오히려 그때 말씀드릴 때 생각보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법도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은 그 부족했던 물을 어떤 저수지에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개정이었다면, 변화였다면, 그 변화를 이제 물만 담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곳으로, 논과 밭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차후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본시장법을 또 일부 개정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 우리나라 시스템 플랫폼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논과 밭으로 물이 보내지면서 그게 결국은 3,500 이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세법 개편 등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일 시급하죠. 배당소득 그거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원래부터 좀 싫어하는 세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영산 입장에서는 자기의 바로 직속 부하 쪽인 그쪽 기재부와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또 원치 않을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쪽에 에서 기재부와 반대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협의가 필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저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주주 같은 경우 30% 세율, 분리과세 세율 이하로 되는 게 맞다, 그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요. 배당소득 세율을 반으로 그냥 깎아주자, 개혁적으로 반으로 깎아주자 하면, 그런 배당 세율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2배잖아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세율을 그렇게 낮춰주면 배당 자체가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배당 세금 자체는 똔똔이 될 거예요. 기업이 더 늘어나서
배당을 더 많아져고 그거 감안 안 하더라도 네. 지금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한 배당세 자체도 반으로 깎아주면 배당 양 자체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똔똔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배당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른 또 세금들을 살펴봐야 돼요. 일단 거래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면 거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이제 주면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거래세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활성화가 되면 거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잖아요. 외국인들도 살 거고. 그러면서 거래세 자체가 상당히 또 크게 증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세 조금 그렇게 이번에 올리는 거 그건 오케이. 많은 부분을 재정 부분에서는 또 부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높은 가격이 되면 많아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증여세. 저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그전에는 삼성전자 한 주 뭐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이 정도였다면, 즉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 재산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증여세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주식 자본 시장의 크기가 커짐으로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주변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 배당 자체가 증가하면 배당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나요? 개인들 투자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득이 증가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또 다른 경제적인 플러스 알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우리나라 GDP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봐요. 소비하고 생산하는 그 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매매가 되는 그 양이 증가하면서 GDP가 올라가고, GDP는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나라들을 보면 GDP의 한 20%에서 30% 사이가 뭔가 하면 세금이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뭐 국채 신용 등급 보고 이럴 때 GDP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너희들 정부 소득을 보는 거예요. GDP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GDP, 결국 이걸 통해서 증가하는 GDP를 통해서 그만큼의 세금이 더 많이 걷어들여질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금이 더 많이 걷어들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금이 세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 그리고 또 코리아 디스커스 해소를 위해 한국 거래소도 좀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관치금융이에요. 관치거래소잖아요. 거의 그 기재부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 이사장도 거의 기재부 출신이나 뭐 그 거래소뿐만 아니고 한국증권금융 같은 주주들은 다 보면 민간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금융업자들이 다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출자해서 만든 거래소고, 증권금융이고, 뭐 예탁원이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발전 안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업은 관치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자율이잖아요. 민간 자율로 산업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잘 되고 현대자동차도 잘하고 하는 이유죠. 그런데 금융은 관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치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없어요. 거래소 상장이 안 된 나라가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공산당 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곳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이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파는 백화점이잖아요. 국영백화점,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국영백화점처럼 플랫폼이 낙후화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인도 같은 나라도 이거를 제대로 좋은 백화점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예전부터 그런 노력을 했고요. 다만 유일하게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상장이 안 된,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상장이 안 된 나라는 대만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이사회 구성을 보면 완전
민관화가 돼 있어요. 전혀 관에서 상장만 안 됐을 뿐이지 플랫폼 구성 자체나 그 이익의 주체나 이런 것들이 민관화가 돼 있는 데가 이제 대만이고요. 상법 개정, 배당 소득세, 자본시장 활성화돼야 된다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래소가 민간화가 되면, 그래서 상장이 되면 다른 모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상장이 돼 있다면 거래소는 어떤 기업이 되나요? 거래소는 자기의 이익을 굉장히 계속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의 이윤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이윤이 높아가는 거 맞나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만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주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는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중국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좀 약간 특이한, 아까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고 다 돼 있고요. 이게 근데 옛날부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시장 활성화가 경제를 모멘텀을 한번 이렇게 업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가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그러니까 중국은 홍콩 시장은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때 우리나라가 그 동남아 위기 이후에 싱가포르가 홍콩의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안 좋아졌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으로 가자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거래소 상장이었어요. 그게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이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상장이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전 세계에서 자기 백화점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그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하자, 상장하자. 다른 나라들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2010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자기 친구가 거래소 이사장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그 거래소를 공기업화 시켜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2010년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를 상장시켜야 된다. 그래, 지금 대체거래소 생겼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 상장을 시켜야 된다 하니까, 야, 그 독점인데 이걸 어떻게 상장을 시켜.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거래소도 만들어줄게. 해가 법안을 대체거래소 가능하게 법안도 중간에 만들고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연돼 오고 있었어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이 거래소를 꽉 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놔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거래소가 이제 상장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법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자본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상법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자본주의 약간 순기능 같은 거겠죠? 순기능이죠. 그게 자본주의의 순기능이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거를 특히 미국이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자본시장이 그러면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런 제도적 변화 외에 투자 문화 측면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재산 목록 공개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돼 있죠. 동시에 그런 어떤 문화 차원에서, 투자 문화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 거 1번, 우리나라 관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관료 분들의 연금이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싶어요.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윤리법에 의해서 자기들 그 관료들이 다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산 공개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한 70%가 주식으로 돼 있죠. 부동산은 30%. 그들이 받는 그 연금 자체를 또 까보면,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70%가 주식으로 돼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세세히 재산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주식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관료들의 재산 비중에 주식이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의 본질인 우리나라 주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문화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료들한테는 보너스도 우리나라 주식을 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뭐 말이 돼 저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한다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401k 일반 시민들도 그 퇴직금을 그 연금 제도를 뜯어보면 그 연금을 하고 거의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정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와 그 국민들의 소득이 동시에 국민의 부가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경제 의사결정을 하는 관료들도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주식시장과 연결돼 있는 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잘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재산구조 문화, 이거 크게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법과 개정이라든가 세법 같은 것들이 개편되면 이로 인해서 수혜받는 섹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업종 섹터가 아니고 어떤 데를 조금 주목해야 되냐 하면, 은행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거버넌스 문제가 많아 심각했을 때는 은행주가 좋아요. 대주주가 없잖아요. 확실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쪽이었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배당을 조금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소액주주들한테도 좀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은행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던, 배당 이거 왜 해줘? 이거 세금밖에 안 나오는데 하면서 했던 개인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돈은 또 잘 벌어. 그거를 이때까지 소액주주들한테 환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유보하고 그냥 이렇게 꼬불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되고, 상법 개정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려주면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당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본인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받고 현금이 낮거든요. 아무리 이걸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배당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도 너무 나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쪽을 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은 잘 버는 회사여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지 뭐 개선이 되면 그거를 소액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곳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최근에 조금 역시 우리나라 금융이 많이 좀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지금 이쯤 되면 러쉬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각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거버넌스가 취약해가지고 자기 배만 부리는 대주주들을 공격해서 다들 잘 가지게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주가도 상승시키고 배당도 더 많이 받게 하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펀드를 모집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쪽이 앞으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나와 볼만 한데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눈치를 아직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괜찮다. 근데 돈을 잘 벌고 있고 개인이 대주주인 곳이라면 대기업 지주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사가 이번에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대주주 지주 아니더라도 작은 지주가 또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이 대주주라면 개인이 그 지분을 몇 % 이상 가진 뭐 회사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기준도 좀 있나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때까지 전행을 했겠죠. 많은 걸 마음대로 다 컨트롤을 했을 거고, 상법 개정 중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이제는 대주주가 자기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 이상의 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감사 선임할 때. 그런 쪽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70%를 가지고 있다. 이런 데는 그 70%가 3%밖에 인정이 안 돼요. 감사를 선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감사를 선임하기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이제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이 10%밖에 없어, 20%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또 그 80%에서 서로 어떤 감사 선임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주주가 70%가 33%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대주주가 잘하고 있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증권회사 이런 데도 대주주 한 명이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정말 황당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도 있고요. 그런 황당한 짓을 하니까 나머지 뭐 30%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뭉치기가 좋겠죠. 저 나쁜 사람들 이제 좀 어떻게 하자, 우리 감사라도 우리가 선임해보자. 지금 저렇게 못하게. 그렇게 하기가 좀 쉬워지겠죠.